안녕하세요. 코천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밤한 지금 하늘에 구름도 이렇게 떠 있고요. 이번 주말이 정말 단풍의 절정의 피크가 아닐까 싶은데 정말 기회가 되시면 단풍이 있는 곳도 가보시고 근처 공원에 있으면 산책도 가보시고 아이들하고 자전거도 타시고 아이들하고 캠핑도 하시고 정말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카페에다가 잠깐 글을 올렸지만 정말 어제 아이랑 학생이랑 자동차 2대를 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차단을 해서 이렇게 정말 오프로딩이라는 그 개념을 아이들한테 느끼게 해주려고 같이 놀았는데 정말 똑같은 그 외형을 가진 두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차는 너무나 아이가 재밌게 잘 놀고 있었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같이 이렇게 어울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간 걸 가지고 정말 해봤는데 이 조그만 턱 하나도 못 올라가고 쩔쩔매는 걸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게 정말 이게 상당히 실제 차에 비례해서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이런 성능이 없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정말 혼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차는 작동이 되는 걸 보니까 이거는 평지에서 너무나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600m 차의 앞에 문제는 톨게이트가 아니구나.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조작하는 나의 어떤 그런 문제인가? 아무리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을 조작해보고 다른 걸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데, 학생도 이제 내가 해볼게요 하는데도 300m 자기도 앞에 해보니까 안 톨게이트가 되지만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놀던 그 RC카는 너무나 화단을 여기저기 잘 헤쳐나가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너무나 신기할 따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100m 원래 앞에 그냥 안 터널이 되나 보다 하는 있습니다. 느낌을 약간 가졌고,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차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 높이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번 충전하면서 이렇게 살짝 보니 내가 이게 차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사진을 찍어서 서로 비교하고 또 이런 RC카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내 생각과 고수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오프로딩을 할 수 없는 차를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차처럼 보이려고 위에 그냥 그 차체의 그 모양을 뜬 커버를 전주인이 이제 붙인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겉모습만 보고 이것도 같이 오프로딩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이렇게 오프로딩을 하는 차의 구조를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이 차의 어떤 그런 기능상의 구조가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겉모습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이 차의 성능을 잘못 판단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집에 있는 이제 또 다른 부품들을 또 연결해서 보니까 이 차가 원래는 이런 평지에서 약간 울퉁불퉁한 길에서의 어떤 오프로딩을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차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요. 그래서 또 집에 와서 다른 차하고 본체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차의 껍데기는 이제 거의 경주용 차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껍데기여서 이 차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정말 이게 껍데기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차들이 다 신차가 좋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차에도 정말 주인이 잘 길들인 차들은요, 엔진이나 이런 게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신차 못지않게 아주 잘 나가거든요. 오래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차를 뭐 기본 20년 30년 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가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어제 해프닝을 좀 겪으면서 느꼈던 거는, 많은 엄마들이, 장애아동 엄마들이 아이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느끼고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때
1km 앞에 가장, 시속 80km 먼저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인터넷이나 인터넷 부모 장애아동 부모 카페에 들어가서 이러저런 걸 상담하고 초기 상담을 하기 위해서 동네 센터들을 추천을 받죠. 600m 앞에 시속 그래서 80km 찾아간다는 과속 거예요. 단속 그럼 구간입니다. 인터넷만 뒤져도 주변에 몇 미터 거리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봤을 때 겉모습은 분명히 치료센터고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도 치료센터라는 표시가 있고 내려서 봤을 때도 분명히 거기는 치료센터라고 모든 치료를 다 하는 종합적인 센터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수북히 다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합적인 치료를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치료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지능의 어려움이 가장 지금 최근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이제 그 문제가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학습 경험의 부재와 결핍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치료사나 교사나 특수교사들의 능력이 떨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엄마들은 학교는 학교대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교육의 기관인 치료센터를 의존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 간판에 보면 다 인지치료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인지치료를 한다라는 게 과연 그 치료센터장이 말하는 것과 엄마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너무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정말 빨리 왔으니까 정상지능과 가까운 지능을 올리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치료센터장은 자신이 고용한 인지치료사가 과연 그런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이런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좋아지는 경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나빠지는 것을 조금 늦추고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자신이 뽑은 인지치료사가 어머님의 기대치를 만족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한다. 저는 그거는 100% 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재 정말 그 치료센터가 몰려있는 곳 그 어느 곳에서도 600m 이렇게 앞에 지능 문제에 터널이 있어서 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엄마들에게 추천하고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껍데기만 치료센터라고 300m 하는 앞에 것이지 시속 알맹이는 50km 분명히 이동식 단속 텅빈 구간입니다. 깡통들이다라는 겁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제 유튜브를 보고 간직하고 치료사들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가장 자신들이 하기 싫고 가장 힘들어하고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이렇게 지능으로 인해서 낮은 지능 때문에 학습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머전시한 응급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엄마들은 계속 이런 껍데기뿐인 치료센터에 다니면서 엄마들은 치료 회기가 얼마가 됐고 시간이 얼마가 됐고 이런 걸 계산할 거지만 치료센터장들은 전혀 엄마들이 그렇게 카운트한 그 시간만큼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만큼 좋아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치료사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치료사가 어쩌면 센터장들보다 더 똑똑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얘기하면 센터장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진짜. 센터장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끼어팔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센터장이 언어치료사인데 자기가 채용한 언어치료사가 센터장보다 더 잘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지치료사는 거의 아마 센터장들이 인지치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컴플레인을 걸어도 센터장이
가서 선생님한테 왜 이렇게 500m 했어요라고 앞에 물어볼 수가 시속 없겠죠. 못 50km 알아들을 신호 테니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엄마들은 이런 걸 모르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장애아동 부모 카페라고 하는 몇십만 명이 몰려 있는 곳에서도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죠. 다 여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하지만, 정오입니다. 저는 정말 엄마들이 뺑뺑이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 널려 있고, 대표적으로 뭐 경기도에서는 일산만 가보세요. 치료센터 없어져도 또 들어오고 거기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치료센터가 몰려있는 곳 중에, 가밀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고, 거기의 수준은 저는 정말 형편없다고 보고 있고,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치료사들에게 거기에서 경력 쌓는 게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쪽에서 10년 20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는 그분들도 탈출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고인물이고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용인, 영통 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서울 수도권에도 뭐 강남 쪽, 뭐 대치, 송파, 뭐 위례 많이들 몰려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런 인지치료 쪽에서는 어딜 가도 하향평준화가 돼 있지 더 나았고 뛰어나고 이런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조금만 실력을 갖춰도 정말 눈에 띄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막 인지도도 안 좋고 이런 데 가갖고 경력 쌓는다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엄마들이 고통받는 건 점점점 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의 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점점 이해력이 떨어지고 그냥 한 곳에 정체되어 있고, 이런 현실들을 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뇌가 기능이 점점 다운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있는 치료들은 결코 뇌와 관련된 치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치료사들이 먹고 살기 자기가 잘하고 좀 편한 것들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애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언어치료가 점점점 이렇게 하얀 길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이 AI 시대의 현실에 맞게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에서 언어치료사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 많이 접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놀이치료는 뭐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라 그거 해가지고 뭐가 좋아졌다라고 엄마들이 믿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그 엄마는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RC카를 이렇게 만져보고 이러면서 뭔가 제가 겪었던 해프닝을 통해서 정말 껍데기만 보고 가지 마시라, 그 사람이 어떤 알맹이가 있고 그 센터의 진짜 메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많은 엄마들이 껍데기 보고 가서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를 버리고 고통을 받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